6월 13일, 14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6월 14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는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동결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기를 박았습니다. 누가 박았느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총재가 은행 위기로 금리 인상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워싱턴에서 통화회의가 열렸는데 그 통화회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 부분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서 연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연준의 적절한 조치로 지방은행발 금융위기 어느 정도 진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지방은행의 문제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뭐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이 제일 먼저 무너졌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다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44시간 만에 그냥 그대로 망가졌습니다. 자산 규모가 2086억 달러인데도 말입니다. 시그너처 은행도 자산 규모가 1100억 달러인데 무너졌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330억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무너졌습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지방은행의 붕괴가 굉장히 빨리 찾아왔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것은 말입니다. 아마 어느 중앙은행이라도 이게 쉽게 결정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줄줄이 무너지는데 자칫 잘못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더 최악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못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진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될런지 지금 미국은요,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의 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은행들의 어떤 상황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업용 은행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 말입니다. 은행의 위기가 이제 부동산 위기로 전이된다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를 막는 것도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여전히 지역은행의 어떤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상업용 부동산 대출 2022년 4분기입니다. 2022년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소규모 은행의 비중이 2조 1,600억 원이에요. 2,9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위기는 계속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 진정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금리 못 올립니다. 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못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시장을 분석을 해봐도 은행 위기에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은행 위기가 더 폭발력 있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5.25%의 금리를 당장 말입니다. 내리지는 못할 망정 또 올린다? 이것은요, 시장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은행에 대한 위기가 중하다,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은행의 위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저도 또 한 번 해봅니다. 이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요. 지금 은행 위기가 부동산 위기까지도 전이되고 이게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안 늘려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술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지금 6월의 금리는 결국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요. 본인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의 의장도 분명히 금리 안 올린다, 동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동결하고 나서 인하할까요? 올해 내로 인하가 올까요? 올해 내로 인하가 온다는 건 결국 경기 침체를 지금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로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은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쯤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도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5.25% 고정하고 있는 상태, 한미 금리 역전차가 1.75%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를 내려서 2%까지 차이가 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릴 거라고 예상은 안 해요. 그러나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면 내릴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는요. 8월쯤 내릴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지만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리가 동결이 되고 또 금리가 인하하고 이런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가 이게 금리를 동결한다든가 인하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문제는요. 실제로 경기가 받쳐주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경기가 떨어지는 와중이다.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할 거고요.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는 순간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난이 아니네 하는 심리적 작동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그보다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는요. 더 나빠진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